예, 진보당 원내대표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간시협상 APEC 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성락 우리 안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우리 대북 전단도 금지하고 확성기도 중단하고 그러면서 또 이북도 또 이렇게 함께 하답을 했고 우리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4개월 좀 정도 이미 지났는데도 네, 4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특별하게 지금 진전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신이 또 이렇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한반도 평화를 좀 이끌겠다고도 말씀하셨고 원래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주전 선수보다 앞서 뛰면서 길도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좀 북미 협상 어찌 될까 눈치 보다가 실제적으로 그 개성공단 아니면 금강산강 재개도 못했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사실 못했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 에이펙 기간에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평화를 위한 대승적이고 더욱 적극적인 선제적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페이스메이커로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계십니까? 네, 정부는 출범 이래 짧게 이야기해 주시죠. 긴장 완화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들을 해왔고요. 예. 북한의 부분적인 호응이 또 없기도 하지만 예. 앞으로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하겠다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난 4일에 국가정보원 국감에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3월달에 한미 연합훈련 이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이번 그 북미 대화가 잘 성사되면 좀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려면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한미연합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미연합훈련이 그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1년 365일 중에서 280일 정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북미 대화를 성사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한미 군사훈련을 좀 중단하거나 좀 축소할 그런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에이펙 계기에는 북미 접촉은 없었는데 아직 여건이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고요. 하겠다. 미국하고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최고의 상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문제 해결을 핵 전략 자산을 들여오는 데서가 아니라 저도 대화가 좀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선제적으로 좀 우리가 좀 손을 내밀어서 어떻게 좀 방안을 좀 찾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보실장님 하나 더, 우리 에이펙 고생하셨고요. 간시협상도 고생하셨는데 깜짝 놀란 것은 핵 추진 잠수함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놀라셨고 사실 또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필리 조선소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잠수함 건조가 이렇게 기정사실화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핵잠수함과 관련해서 한 번도 이렇게 공론화 과정하는 것을 보질 못해서 저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공론화할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이 문제는 사실 북한에 대한 억제력 차원에서 네. 검토가 된 건데요. 예. 북한이 이미 핵잠을 건조하고 있고 네. 또 우리가 그 대응하는 역량이 아직은 핵잠 없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핵잠을 갖추어서 억지력을 갖추려고 합니다. 예. 국회에도 설명드리고 또 공론화하는 노력은 계속해 하여튼 나가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 우리에게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가, 전략자산인가 이렇게 좀 의문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장점은 많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자망 시간도 길고 속도도 빠르고 제한 없이 작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한국은 이미 또 이렇게 초계기도 있고 AIP 잠수함도 있고 또 위성 정보와 수중 드론 연합 감시 체계를 통해서 SLBM 탐지 능력도 확보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태평양 한복판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한 척에 거의 1조 6천억에서 3조 원까지 든다며요. 맞습니까? 예. 네. 예. 그리고 또 운영 유지비도 상당 부분 많이 드는데요. 조금 이 핵추진 잠수함의 도입 이유가
혹여 미군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 현대화 뭐 이런 추진에 적용된다면 여러 부분에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한 염려하시는 부분도 감안하여 예. 앞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서실장님, 네. 우리 지금 APEC이 열리고 있던 10월 28일 날 우리 대구 성서공단에서 당국에서 갑작스런 단속이 있으면서 이주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베트남 국적이고 25세 여성인데 성서공단에서 일한 지 한 2주 만에 이렇게 추락해서 돌아가셨는데요. APEC 성공하고 이주 노동자 단속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는데 지금 정부가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이유로 9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이주 노동자 강제 단속을 실시했고요. 좀 연례적으로 좀 실적 쌓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APEC이라는 명분으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토끼머리식으로 단속을 했는데 APEC이 열리고 있는 울산, 경주 이쪽에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9월 26일에도 울산에서 50명 정도 노동자들 체포하고 수갑 채우고 결박해서 데려갔는데요. 이렇게 출근 시간에 회사 앞에 대기하면서 이렇게 잡아가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미국 조지아에서 불법적으로 구금당한 노동자들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격분하고 항의했습니까? 그런 일이 버젓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이주 노동자들이 인권이 침해되거나 또 그걸로 인해서 놀림감을 받는 이런 영상을 볼 때마다 분노하시고 그 나라 간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으로 그분들을 다시 조사하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불법적으로 무더기로 해서 구금해서 네. 하는 것은 이거 불법이에요. 네. 그분들이 혹시 지금 구금된 분들이 있다면 좀 제대로 살펴보시고 네. 좀 다시 조치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